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테슬라 미스터리.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특히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종가도 올랐지만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좀 전에 확인해 본 결과 9% 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사님? 네, 테슬라 그야말로 미스터리의 회사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네. 우선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의 실적은 아주 참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쇼크. 1분기 매출이 213억 달러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이거든요. 자, 언론에서는 4년 만에 첫 적자다, 첫 매출이 감소다라고 하는데 이 2020년 2분기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의 매출이 다 감소하고 있는 아주 특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하고 비교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전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테슬라는 창사 이후로 매출이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익은 굉장히 기복이 심했어요. 특히 회사 초창기에 이익이 거의 없이 엄청난 적자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할 때 특례 상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익도 없는데 상장시켜 준 것이죠.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하나의 표본이 돼서 IT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익이 없더라도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례 상장을 해주는 그런 기준들을 국가마다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 첫 원조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매출만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 한 번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이 매출 실적은 무려 마이너스 9%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테슬라가 어떤 빠른 성장을 하는 고도 성장 기업으로서는 끝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전망치가 테슬라가 안 좋을 줄은 알았지만 적어도 한 6%나 7%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였습니다. 네.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매출만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익도 아주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이익 감소폭은 무려 55%, 반토막보다 더 났습니다. 네. 이 또한 뉴욕 증시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4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마이너스 55%. 이익도 줄고 매출도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 EPS,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기업의 실적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EPS 주당 순이익 지수도 뉴욕 증시의 평균 예상치 0.51달러보다 크게 낮은 0.4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예상, 뉴욕 증시 예상보다도 낮은 기록. 한마디로 이것은 어닝 쇼크고 통상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낮으면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폭등 수준, 네. 거의 9% 네. 이상 아주 끌어오르는 장중에도 올랐고 시간 후에도 올랐기 때문에 뭐 10% 이상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게 미스터리다. 왜 뉴욕 증시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한 처참한 실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을까? 자, 첫 번째,
이 뉴욕 증시의 예상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 예상이기 때문에 이 예상하고 시중의 실제 투자자 예상하고는 또 간극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엄청나게 무너졌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우려까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했다. 또 그동안에 올 들어서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악재가 다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제 테슬라가 매출 감소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매출 감소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특히 더 떨어지는 현상은 없지 않겠냐는 이런 안도감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보다 더 큰 문제는 머스크가 띄운 성부수, 그러니까 모델 2라는 자동차, 모델 2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저가차입니다. 이것은 할인하는 게 아니고 생산비 자체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 저가차를 지금 본격 생산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더 늘리겠다. 이 얘기는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전기차 회사와의 가격 경쟁에 테슬라가 절대 뒤지지 않고 더 저렴한 생산비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도 확보하면서 저가 모델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한 달 전쯤에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의 자율 택시 꿈 때문에 그동안에 회심의 작으로 준비해왔던 저가 모델 M2 생산도 사실상 더 늘리지 않기로 하고 네. 8월 8일로 현재 예정되고 있는 이 그 자율 택시, 택시요? 네. 그러니까 운전기사 없이 스스로 가는 택시 여기에 올인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현재 무너지고 있는 전기차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신의 취미에 따라서 자신의 꿈만 실현하겠다고 해서 로봇 택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 택시는 하지만 이것이 메이저 퍼포스 그러니까 메인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저가 전기차를 곧 출시할 것이고 이게 대대적으로 생산을 늘리겠다. 이제 하는 대목 때문에 좀 엄청나게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한번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장중부터 많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격을 공식 선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건 글쎄요, 이게 중국의 그 인해 전술, 전해 전술이 그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이 밀어내는 전 세계 퍼내기가 생각보다도 훨씬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이 정도 저가 전기차 M2 하나만 가지고 과연 중국의 할인 덤핑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대목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이 주가라는 것은 많이 떨어지면 오르고 또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밸류에이션과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회사의 중장기 전략도 물론 문제지만 이번에 주가가 오른 가장 큰 것은 어떤 하나의 기폭제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우려를 좀 줄인 그런 결과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대목 물론 그것도 테슬라의 마법, 매직, 테슬라의 성부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네. 그러나 뭐 과연 누가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테슬라가 이길지 아니면 둘 다 망할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테슬라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역피벗.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이게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얘기까지 갔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옵션 시장에서는 이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 경제학계에서 요즘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눈, 미국 경제를 평가하는 시각 중에 모나리자 이펙트, 모나리자 효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에 제일 먼저 만들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뭐 사실상 통용어가 됐는데요. 우리 앵커님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잘 아시잖아요. 네. 특히 문화 쪽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앵커님. 아닙니다. 자, 이 루브르 박물관에 그 모나리자 전시실에 가면요. 다른 전시실은 엄청난 미술품이 많은데 모나리자 방은 모나리자 하나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뜨겁게 해마다 뭐 수백만 명씩 몰려오기 때문인데요.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 이것이 인기를 끄는 것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모나리자 미소. 자, 저 모나리자라는 여자가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뻐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자세히 쳐다보면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은데 눈 한 번 깜빡하고 다시 보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굉장히 다양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뭐 여러 가지 그 고도의 그 이 화법 여러 가지 안료를 동시에 칠하는 것에 의해서 나왔다 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헷갈립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확한 모나리자의 미소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이렇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보면 경제가 좋은 것 같기도 하다가 또 한 측면에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다가 그래서 가장 헷갈린 분이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하겠다 또 인하가 멀었다 이러다가 지금 밤사이에 나온 소식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은 런던의 옵션 시장. 자, 옵션이라는 게 선물보다도 조금 더 해증을 많이 한 상당히 고난도 시장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기를 여기서 이미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20% 반영했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페드워치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피벗을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니까 피벗에 대한 역피벗이다. 다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한때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피크를 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이건 또 왜 떨어졌느냐? 네. PMI라는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안 좋게 나왔죠. 네.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니까 모나리자가 미소가 아니라 울고 있는 모양이다. 네. 그러니까 모나리자한테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각에서의 투자자들 움직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나리자 미소를 한쪽에서는 나에 대한 원망으로 보고 또 한쪽에서는 나에 대한 애정으로 판단하는 이런 시각들이 엇갈리면서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이다, 인하다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대목은 역시 누구의 말을 들을 것보다는 우리 그 김기호 앵커님이 취재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거시 경제 해설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적확하고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는 박사님의 해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빈살만 자금난. 자, 시선을 사우디로 좀 돌려볼까요?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좀 흔들흔들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도 좀 축소되고요. 자금난에도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됐죠, 어느 정도는. 예, 네옴시티라는 것이요 신도시란 말 뜻의 아랍어 말입니다. 네. 사우디의 남쪽 북 그러니까 서북쪽에
대대적인 네옴시티라는 지금 프로젝트를 건설 중인데요. 여러 가지 안에 그 내용물이 있지만 이를테면 현재 잠실에 있는 롯데 빌딩 그것을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빼곡하게 계속해서 세우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네옴시티의 규모를 그동안에 발표된 것만 보면 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빈쌀만 우리는 오일만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고 사실 우리도 제2의 중동 붐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빈쌀만에 대해서 은근히 또 어떤 기업인들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기대를 표시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뻥이었다라는 어떤 당시의 추측 이게 맞는 게 아닌가. 현재 자금을 제대로 조달을 못해서 사우디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국제 유가를 뭐 대대적으로 끌어올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80달러 정도로 올린 상태에서도 지금 이 사우디는 재정 적자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빈살만의 구상은 사우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와서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그 본전을 찾아가라, 수익을 회수해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70년대 중동붐 우리가 가서 일만 하면 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동붐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또 사우디 빈살만이 그 규모마저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것은 네옴시티 환상을 크게 가질 필요 없다. 오히려 네옴시티 때문에 사우디가 계속 국제 유가를 올리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일본 5위. 일본 경제 순위가 지금 지난해 독일에 밀려서 4위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인도에 밀려서 5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본이 추락한다. 일본 경제가 순위가 계속 밀린다 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착시 현상에 따른 착각일 뿐입니다. 일본 경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성장률 우리보다 더 좋고요. 그런데 GDP 규모는 왜 밀리느냐? 이것은 환율 때문인데요. 환율 때문에 GDP를 국가 간 비교할 때는 달러로 비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의도적으로 일본 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일본은 디플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풀고 또 일본 환율이 급등을 해도 웬만큼 해서 아직 지금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25일부터 이틀간 일본 통화정책회의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요미우리 언론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일본은 환율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 없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일본 엔화로 환산할 때 일본 GDP는 여전히 높다고요. 자, 그런 각도에서 물론 환율을 기준으로 한 달러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환율을 올리고 있는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것은 환율의 착실 현상일 뿐이다. 그러면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순위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겠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법인세 0. 자, 국내 이슈도 좀 짚어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에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예, 우리나라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 그것이 국가 재정의 기본입니다. 예, 국가 재정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법인세고요. 그 법인세 중에서 약 15%가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는 법인세 안 낼 것이다. 제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도 사실은 잘못됐죠. 왜냐하면요. 지금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법인세는요. 그 해에
어떤 이 이익만 가지고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치까지도 같이 이래 환산을 하는데 네. 올해 적자가 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난 경우에는 작년에 흑자 난 것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죠. 따라서 올해 법인세 제로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고요. 법인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환급을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아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뭐 일각에서는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자 이러는데 저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국가 재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테슬라 미스터리, FMC 역피벗, 빈쌀만 자금난, 일본 5위, 그리고 법인세 0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